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GDP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FOMC의 회의가 펼쳐지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GDP 성장률 발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이 되는 거죠. 네. 네, 내일 아침이 되는데 새벽 서너 시 정도 그때 FOMC에서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명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라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통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아웃룩이 좀 어느 정도 좀 제시가 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오늘 그 그림 한번 보시면 미국의 1분기 GDP는 1%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5%도 아니고 1.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큽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지표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작년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상당히 좋았었죠. 맞아요. 그 이후로 1분기에 좀 좋지가 못했어. 이 부분이 2분기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1%대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이 G2,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늦춰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땐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외신 쪽 반응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1분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GDP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소비 자체가 한 1.7%만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4.4%로 좀 9년 이래로 상당히 유례없는 굉장히 큰 성장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저유가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효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좀 전분기에는 많이 늘어났었는데 허수였는지는 모르겠고 이번이 허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상당히 좀 낮은 성장이 좀 예상이 든다라는 측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가도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저축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약간 좀 생기고 미래에 지금 유가가 싸지만 앞으로는 다시 비싸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축률이 소폭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서 날씨, 폭설로 인해서 그리고 3월 말까지 초반까지도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하우징 지표들, 그러니까 주택 착공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주택 매매는 어제 제가 조금 좋아진다고는 얘기했었는데, 네.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른다고는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팩토리 아웃풋도 상당히 2009년 이후로 최저치가 되고 있는 상황들. 사실 미국의 지금 제조업이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바마 탓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잘 안 되면 강달러 저유가 뻔한 소리가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지금 생각보다는 좀 상당히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GDP도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인상 시기는 더 늦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6월 달부터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던 것들이 한 달, 두세 달 계속 늦춰지면서 이제는 이제 연말까지도 넘어간 상태까지 되어 있는데 네. 1분기 펀더멘탈 지표에 관련돼서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의 주요 펀더멘탈 지표들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가장 멀쩡했던 지표가 소비자 신뢰지수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래도 한 102에서 104 정도 나올 줄 알았던 소비자 신뢰 지표도 어제 나온 걸 보니까 95밖에 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표 전체적으로 지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나올 성명서가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우리 생각보다는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기대치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 한들 그다지 그렇게 크게 실망할 것 같지는 않고 시장 심리가 일단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계속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미국 시장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 쪽으로 다시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왔다. 어제 한국 시장 보면 코스피가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애플에서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삼성전자에서 약간 숏자금이 나오면서 순매수 자금이 뭐 마이너스로 변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FOMC 회의하고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돈이다. 다시 올라갈 시장이다. 신흥국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어서 아마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번이었죠. 이 고용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이 환호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은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견제라고 그러면 뭐 딱 한 나라밖에 없겠죠. 결국 이제 중국인데, 미국과 일본 최근에 이제 환태평양 경제협정, 동반자 협정 (TPP) 이쪽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TPP 협정 사실 AIIB가 상당히 좀 급하게 좀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처음에 막 워싱턴에서 뭐 쟤네들 뭐 기준 믿을 수도 없다 이러다가 결론적으로 50개가 넘는 회원국이 거기에다가 좀 가입 신청을 하면서 미국이 조금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요. 네. 뭐 외신에서는 사실 이게 참 중국을 되게 삐뚤은 시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보는데 예.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만큼 지금 중국의 국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미국의 위치를 위협하는 위치가 돼 있다는 것을 이런 뉴스 플로우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TPP 파격 행보를 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미국 국내에서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꼭 이런 수세에 몰리면 중국이 지금 쫓아와서 안 됩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항상 내비치면서 자기 정치적인 이런 방향을 항상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참 재밌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론하고의 온도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벼랑 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코너에는 좀 몰려 있다고 봐야겠죠. 예. 굉장히 긴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2달 안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2달이 예. 지나고 나면 상반기에는 뭐 지나면 미국 대선 있고 일본의 뭐 참여연 선거도 있어서 2달 안에 무조건 이제 TPP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좀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지 또 언론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를 전해주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수세에 몰렸죠.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도 않은 임기에서 레임덕에 빠지면 빠졌지. 지금 이거 TPP 협상 체결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패스트 트랙까지 이렇게 가동을 시키면서 연내 비준을 계속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 본인들을 굉장히 지지를 했던 부분들도 그렇게 우리 무역을 확대를 하고 자유무역을 확대를 했더니 미국 제조업만 줄어들고 근로자들 임금 줄어들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하는 게 당신의 그런 정책 때문이었다. 이게 우리가 시장을 열어봤자 우리한테 손해밖에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수세에 몰리면서 중국이 쫓아오니까 잘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성공하길 바라고 화평 굴기를 이제 계속 바란다. 이런 것들 전 세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불규칙한 규칙을 가지고 그 크기를 이용해서 아시아를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한 것들이거든요.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들인데 남이 하는 거는 좀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라고 얘기하듯이 미국도 지금 똑같이 뭐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글쎄요, 지금 결국 이제 미국도 중국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AIIB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행보를 좀 가져가려는 그런 의지는 그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AIB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네들이 패권이 뺏긴다는 그런 정치적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패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다 생각하면 하나로 좀 뭉치는 경향. 어떤 나라도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그러한 모습들 미국의 행보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를 하고 뭐 세력이 많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라든가 패권에서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가져가는데 조금씩 세가 늘려지고 있다. 미국의 세가 줄어들기보다는 중국의 세가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국제 위상을 한번 따져봤을 때 우리가 중국하면 생각하는 뭐 짜장면에다가 무슨 조선족이 뭐 범죄를 일으키고 이러한 그 나쁜 이미지는 좀 많이 걷어내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국가 한국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한 걸 좀 벗어나서 투자자 입장을 봤을 때 이런 높은 성장률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 이끌고 있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까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IB의 어떤 행보를 계속해서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TPP 체결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타 국가들의 행보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도 좀 어느 정도의 좀 줄타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균형 있는 양쪽의 어떤 활용을 우리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